오늘은 우리가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는 지문을 읽어볼 건데요. 그리고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예술 분야의 글 읽기에서 배우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 글이 인문 영역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글을 어떻게 접근해서 읽어야 되고 내용을 파악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제목에서 나의 큰 몸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 큰 몸이라는 게 뭘까? 이 글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문이고요. 글의 중심 소재, 즉 제재는요, 큰 몸에 관한 거예요. 근데 그 큰 몸은요, 뒤에서 읽으면 알겠지만 마음과 관련된 맹자라는 학자의 견해가 소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마음에 관한 맹자의 견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주제는 당연히 그 마음에 대해서 맹자가 뭐라고 말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죠. 자, 한번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설명문 같은 경우는 뭐 구성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3단 구성, 머릿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그 다음에 또 끝에 맺은말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한 개인은 끊임없이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외부의 힘은 한 개인의 힘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 권력의 힘, 주변의 상황 등이 언제나 각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자는 어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현명한 선비는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으며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간다. 맹자는 이러한 태도를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 즉 부동심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1문단을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게요, 맹자가 주장한 이 부동심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부동심이라는 건 뭐냐? 일단 내용 그대로 보면, 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을 지금 부동심이라고 본다고 하고 있어요, 맹자는. 자, 이때 이 부동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이제 읽어내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부동심의 의미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건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나라고 봤더니 여기 예컨대라고 예시가 나타나고 있죠. 현명한 선비가 자신의 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권세를 잊고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외부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부동심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맹자가 봤을 때 외부의 힘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이런 것들이 바로 부동심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문단에서는요, 맹자가 말하고 있는 부동심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문단 바로 한번 가볼게요. 맹자는 부동심을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선한 본성을 현실화하는 이를 주관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감각적 욕구, 육체적 충동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에 흔들려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시키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맹자가 부동심을 중시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유를 이끄는 부사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 등과 같은,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맹자는 부정적으로 본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본성을 제대로 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동심이라는 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부동심의 수련을 위해 말을 잘 이해하는 것과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을 제시한다. 자,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나 봅니다. 말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부동심 수련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두 가지의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말이란 마음이 드러난 결과이자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말을 잘 이해해야 미혹되지 않고 부동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은 마음의 뜻, 즉 지향하는 바가 아닌 감각적 욕구나 육체적 충동인 기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이 기에서도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를 바르게 키우고 수련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왜 위에서 말했던 양기나 지연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이유가 나타나 있죠. 맹자가 양기를 부동심의 수련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이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이번 이 문단에서는 맹자가 말하는 부동심 수련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제 본문입니다. 본격적으로 글이 좀 더 이어질 거예요.
맹자가 부동심을 강조한 것은 마음이 한 개인의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맹자는 마음이 어떤 방식으로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의문형으로 제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결국 답은 본인이 할 거기 때문에 자문자답의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 자문자답을 쓰는 이유는 독자의 어떤 호기심, 흥미를 유발해서 글을 계속 잘 따라오게 만들기 위한 거죠. 자, 지금 맹자는요, 마음이 몸 전체를 이끄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부동심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를 설명한다. 마음과 감각기관의 관계에 대한 맹자의 설명은 큰 사람과 작은 사람, 즉 대인과 소인의 관계에서 출발한다. 맹자는 대인과 소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수양 과정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사람의 큼과 작음은 애초에 사람 안에 있으며 그중 어느 쪽을 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이란 말은 뭐겠어요? 이 대인이나 소인을 말하는 거겠죠. 둘 다 우리한테 기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맹자는 어째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되느냐는 물음에 큰 몸을 따르면 큰 사람이 되고 작은 몸을 따르면 작은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큰 몸과 작은 몸은 각각 마음과 감각기관에 대응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큰 몸, 마음을 따르는 사람은요, 큰 사람이 될 수 있대요. 근데 작은 몸, 감각기관을 따지는 사람은요, 작은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맹자가 말하는 어떤 마음의 역할이 나왔죠. 맹자는요, 몸 전체를 이끄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얘기를 시작했죠. 이게 제목과 연관되는 내용이겠죠. 맹자에 따르면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 방식은 정반대이다. 귀나 눈과 같은 작은 몸은 수동적이다. 작은 몸은 외부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대로 끌려간다. 게다가 작은 몸이 외부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활동, 즉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작은 몸의 특징들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작은 몸은 수동적이고요. 그리고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은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속성이 있대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충족 여부는 행위자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작은 몸이 가진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은 몸은 아까 뭐였죠? 감각기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이 있더라. 외부 대상을 얻는 일은 법적 제약이나 사회적 규범과 같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와 반대로 움직이다. 마음은 뭡니까? 큰 몸이었던 거 기억나죠? 자, 마음, 큰 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외부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본성의 근거를 두고 활동한다. 따라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의 활동과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되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 큰 몸, 마음이죠. 큰 몸의 특성도 두 가지가 소개가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 자, 여러분 이번 문단에서는요, 큰 몸과 작은 몸의 차이점이 나오고 있으니까 대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맹자는 큰 몸이 먼저 서게 되면 작은 몸이 큰 몸을 해치지 못한다고 말한다. 여러분 큰 몸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먼저 서면 감각기관이 마음을 넘어설 수가 없다. 더 나아가 맹자는 감각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때로는 단지 작은 몸을 위한 일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 감각기관을 기르는 일이다. 감각기관에는 뭐 신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나 큰 몸, 마음이죠. 마음이 먼저 서 있는 상황에서라면, 즉 선한 본성에서 유래한 도덕적인 마음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는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단지 감각기관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 즉 신체만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는 일을 즐긴다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일은 작은 몸뿐만 아니라 큰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즉 먹고 마시는 일은요, 우리가 원래 작은 몸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몸이 감각기관인데 뭐 감각기관을 위해서 그런 걸 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를 쌤 봤을 때 신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신체. 우리의 몸 있죠. 그냥 우리의 이 몸, 신체의 몸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즉 먹고 마시는 거는 신체를 위한 일이지만 이것을 의롭고
예에 맞게 한다라는 건요. 이게 이제 본 그 맹자가 말하는 어떤 마음을 따르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큰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큰 몸은 뭡니까? 우리 마음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작은 몸의 활동은 의나 예와 관련된 큰 몸의 활동에 종속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작은 몸, 감각기관을 위한 활동이었지만 결국은 마음과 연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큰 몸이 먼저 서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큰 몸이 먼저 서 있다면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더라도 그것 자체가 또 큰 몸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죠. 작은 몸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외부에 의해 끌려갈 수 있으며 큰 몸, 즉 마음에 이끌려갈 수도 있다. 예컨대 어떤 상황에서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 들어 이를 저버리지 않고 집중하면 작은 몸은 따라오게 된다. 자, 여러분 예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무슨 예시인가 봤더니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착한 마음이 들었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큰 몸의 일인 거죠. 큰 몸의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집중하면은 작은 몸, 여러분 이거 신체라고 그랬죠? 즉 나의 신체는 따라온다라는 거야. 즉 어떤 동기가 실천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된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나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로 타인의 비난을 산다면 이는 그가 먹고 마시는 일 자체 때문이 아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를 저버리고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이 외부 대상을 추구하는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귀중한 인의가 뭐겠어요? 큰 몸, 마음인 거죠. 즉 내가 먹고 마시는 건 인간으로서 생명활동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거에만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너무 그 쾌락과 어떤 욕망만 쫓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은 이 큰 마음을 잊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맺은 말이고요. 맺은 말. 작은 몸인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에 끌려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경우 그 책임은 마음에 있다. 이는 각 개인이 저지른 악의 기원과 그 책임의 소재를 말해준다. 언뜻 보기에는 각 개인이 저지르는 악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자, 여러분 맹자는요. 우리가 무절제하게 욕망에 탐닉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요. 다 마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간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 각 개인을 책임감 있는 존재로 형성해 나가게 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마음의 활동 뭡니까? 큰 몸의 활동, 작은 감각기관은 작은 몸의 활동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세우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 이게 바로 이제 맹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일이다라는 거죠. 이게 수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세워야 우리가 몸도 잘 세워서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제목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선한 뜻을 이끄는 나의 큰 몸이라고 돼 있는데 쌤이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큰 몸은 곧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제 한번 볼까요? 주제는 큰 몸, 마음이죠. 으로서 작은 몸, 신체라고 보면 되겠죠. 감각기관, 작은 몸을 이끄는 것의 중요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은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일단 대조적으로 흘러가죠. 대조적. 왜냐면 이 마음의 역할 그리고 신체, 작은 몸의 역할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쓰였죠. 예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 번이긴 했지만 자문자답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